한국과 일본 중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디야? 당연히 일본이지. 일본은 아시아 중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한국은 중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 아니었어? 땅 크기도 훨씬 작잖아. 어디선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화제가 됐던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바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러시아에서 온 이바나입니다. 저는 과거 아시아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 두 나라를 비교한 후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두 나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였죠.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가 생각하기엔 한국과 일본 중 어디가 더 잘 사는 나라 같아? 제 물음에 친구들은 당연히 일본이라고 답했는데요. 그것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비교해서가 아닌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답한 거죠.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수도인 도쿄행 비행기표부터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 각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일본은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굉장히 예의 바른 나라라는 것이었고, 한국도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동방의해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매력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사는 나라라고 했으니 저는 일본에 먼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도착한 일본은 친구들 말처럼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듯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특히 처음 도착한 나리타 공항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 사람들 덕분에 심사가 약 20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공항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고요. 이미 공항에서 일본이 정말 잘 사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도쿄로 향하던 중 저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었는데요. 높은 건물들과 현대적인 인프라는 일본의 발전된 경제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시들은 철도망과 교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편리한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은 정확한 시간표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속도도 굉장히 빨라 도시간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주기도 했죠. 또 일본은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도시 내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이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충전식 통합카드를 사용하는데 환승 시간이나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 덕분에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매료돼 버린 제가 귀화할 나라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본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카나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카나는 제가 혼자서 여행을 왔다고 하니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일본의 유명한 축제인 간다마츠리에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본인 친구들의 태도에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카나는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신의 친구들과만 어울리며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변한 카나의 모습에 저는 큰 실망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들이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한 가지 걸리는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다마츠리는 기모노나 유카타 같은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당시 저도 기모노를 입고 그 축제에 갔는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일본의 전통 의상은 기모노와 유카타, 한국에는 한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일본의 기모노나 유카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 훨씬 더 좋은 거라며 화를 내더군요. 물론 저는 한복이 기모노나 유카타보다 더 좋다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나라가 비슷한 전통 의상을 가지고 있어서 신기하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제 말을 오해했는지 그 이후부터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원래는 일본에서 며칠을 더 있어야 했지만 바로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더니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여행 온 외국인을 그렇게 따돌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본의 바로 옆나라 한국도 그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며 한국에 갈 생각인 저를 말리려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한국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일본에 갔었을 때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던 나리타 공항보다도 한국의 인천공항은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나리타 공항의 면적은 1165만 제곱인 반면 인천공항은 1659만 제곱으로 더 크고요. 인천공항은 대략 191개의 국가와 지역의 항공편을 운영하는 반면 나리타 공항은 97개 국가와 지역의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으니 실제로 인천공항의 규모가 훨씬 큰 게 맞는 거죠. 특히 인천공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물과 곳곳에 설치된 화려한 조명들 덕분에 분위기도 환상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청결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바닥은 맨발로 걸어도 될 정도로 깨끗했고 화장실 역시 깨끗함은 물론이고 비누나 손 건조기 등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좋은 냄새도 났습니다. 이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화장실이라니 전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 유아용 화장실, 심지어 처음 보는 가족용 화장실까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장거리 여행객들을 위한 무료 샤워 시설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료 와이파이와 공항 곳곳에 있는 무료 충전 시설까지 있어서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쉽게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의 다양한 편의시설에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선가 나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식당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보다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음식을 주문하러 가거나 캐리어를 밖에 두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일본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한국에서처럼 자신의 물건을 멀리 놔두고 식사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제가 놀랐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에서 엄청난 광경을 본 후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곳에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흔한 신호등이 아닌 바닥에 설치된 알록달록한 신호등은 태어나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일본에서 통합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결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식당을 가도 전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이 저에겐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적응하며 지내던 중 저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귄 친구는 공항 근처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도움을 주던 유정이라는 친구였는데요. 한국에서 지내며 유정이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잘 연락하고 지내는 베스트 프렌드가 됐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를 인천에 있는 한 유명한 식당에 데려가 주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크지도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도 그저 평범한 모습에 불과했죠. 저는 친구에게 진짜 여기가 유명한 식당이 맞는지 물어봤지만 유정은 그저 음식을 먹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갈비라는 음식을 주문했고 저희가 주문한 메뉴 외에도 수많은 반찬들과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시키지 않은 음식들이 잘못 나온 줄 알고 직원에게 말하려 하자 유정은 저를 말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맛을 본 갈비는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양념 맛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간장 베이스로 만든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음식들이 있었고 분명 맛있었지만 한국의 갈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던 밑반찬들 중 깻잎 장아찌와 된장찌개는 특히나 제 입맛에 잘 맞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건 이미 다 먹은 반찬들이 부족하면 더 가져다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계속 주면 식당 주인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그렇게 전 한국의 멋진 도시와 편리함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반해버렸고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작년에 꿈에 그리던 한국 귀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판매직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일본에서 좋다고 느꼈던 인프라와 다양한 시설들은 낙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상처를 받았던 따돌림도 한국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타지에서 혼자 왔다고 잘 챙겨주기도 하고 심지어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되는지 먹을 것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덕분에 지금 제 옆에는 유정 외에도 친한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과거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사는 나라라고 했던 러시아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주니 한국에 직접 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아직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종종 러시아에 가곤 하는데요. 갈 때마다 한국의 유명한 간식이나 김 등을 사가는데 한국 음식은 다 맛있다며 좋아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한국으로 귀화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얼마 전 이야기를 해보니 긍정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또 지금의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이바나 씨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이바나 씨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이야기에서는 언제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지구촌 이야기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